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끝내는 SKCT 오리엔테이션과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SKCT 시험을 준비하시고 있지만요. 일단 기본적인 인적성 시험의 목적하고요.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될 시험 뭐냐면요. 인적성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효율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서 최근에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중요시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 토익과는 다른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충분하게 객관식 시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객관식 시험에 그저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능이랑 토익과는 인적성은요. 완전하게 차이가 있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이랑 토익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셨나요? 일단 여러분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춘다. 이게 여러분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장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를 본다 아니면 수리를 본다. 모르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가요? 이 시험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적성은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전략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푼다가 아니에요. 그 인적성의 전략은 뭐다?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구경한다가 그거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 모든 문제를 다 푼다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우선해서 빨리 푼다가 인적성의 전략입니다. 일단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죠? 그 두 가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포기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안 풀릴 것 같으면은요. 그 문제에 집착을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 문제를 버리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문제가 쭉 있으면은 1번부터 차례대로 쭉 푸는 게 아니라 뭐 기세를 갖고 쭉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내가 그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여러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해야지 인적성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요 수능이랑 토익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인적성을 잘 보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인적성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 여러분 푸는 전략을 그 짧은 시간 안에 1주, 2주 만에 준비하실 텐데 그 안에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꾸는 게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점수 상승 효과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략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단 SK 시험이에요. 인적성 시험에서 SKCT만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SKCT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로 원하면은요, 인지 역량, 실행 역량, 심층 역량으로 역량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인적성 시험에서 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실행 역량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SK 같은 경우는 앞에 인지 역량과 심층 역량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적성이랑요 전혀 다른 인성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심층 역량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인성 시험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회사 시험을 보신 분이라면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앞에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되는 이 인지 역량 같은 경우가 다른 회사 인성 시험과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 역량 같은 경우는 종래의 적성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수리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리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다른 거의 객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리에 약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SK 시험 같은 경우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리라고 해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 수학 문제랑요 좀 결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세우고 답을 구하는 데까지 그 좀 지저분한 계산은 웬만하면 지양을 하거든요. 그죠? 어차피 산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학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계산을 좀 배제하고 문제를 냈는데 SK 같은 경우는 그 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죠? 그 식을 따라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좀 지저분한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을 조금 더 키우셔야지 조금 더 용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SK만의 특징인데요. 직무를요, 5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SK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공보다 다른 걸로 비중이 조금 옮겨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대학교 전공을 5개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뭐 공대라고 다 같은 공대예요. 그리고 경영학, 문과라고 해서 다 같은 문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공 문제를 냈더니 뭐 특정 과는 굉장히 유리한데 다른 과들은 불리한,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공통적으로 겹치는 전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전공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고요. 뭐 강의에서도 뭐 전공 문제 푸는 법까지 강의를 막 진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거의 비중이 점점 전공의 비중이, 순수 전공의 비중이 되게 낮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직무 영역이라고 5개로 구분을 한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추리예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추리 있죠. 언어 추리가 굉장히 메인이 나오고요. 또 자료 해석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에서 출제가 되긴 한데 그 비중이 좀 낮아요. 전체 20문제에서 15문제가 응용 계산이고요. 5문제가 뭐예요? 그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 해석 비중이 좀 작은 대신에요, 직무에서 자료 해석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언어 출제가 되고요, 수리 출제가 되는데 수리는 응용 계산, 자료 해석, 그리고 직무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만의 전공 문제가 일부 조금 출제가 되는데 거기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1학기 때 정도, 그죠? 가장 먼저 전공을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과목 정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그게 나온다고 쳐도 거기를 준비하는 거는요, 지금부터 따로 준비하는 거 불가능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죠? 안다는 가정을 하고, 그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몇 문제 때문에 전공을 다시 1년짜리를 쭉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 뭐 추리랑 자료 해석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단기간에 점수를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년 정도 있다가 SKCT를 준비한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뭐 전공 공부 열심히 충분히 준비를 해주세요. 어차피 전공은요, 언제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 해석과 추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SK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험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험은 크게 실행 역량, 인지 역량, 심층 역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앞에 실행 역량 20분, 그리고 인지 역량 75분, 심층 역량 50분이에요. 근데 뭐 50분에 360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본다면은 다른 회사 인성 시험에서 많이 봤던 문제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인지 역량 같은 경우는 75분에 60문항이에요. 그래서 인지 역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수리, 언어, 직무. 그래서 각각은 좀 수리는 뭐다? 아까 설명드렸죠. 응용 계산과 자료 해석을 포함하고 있고요. 언어는 그냥 언어예요. 근데 딴 회사보다 지문이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직무 영역 같은 경우는 5개로 구분을 해서 MPCR, 소프트웨어 5개로 구분을 해서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어떤 타입을 보는지 다 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볼 때 여러분이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 안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뭘 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공은 빼고 보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뭐가 겹쳐요? 그죠? 자료 해석하고요. 언어 추리 문제는 겹치거든요. 그 문제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차피 거기는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실행 역량인데 뭐 30분 동안 30문항을 20분 동안 푸는 건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자친구랑 뭐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회식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찾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강의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직무 적성형에서 실행 역량은 인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답이 있다. 점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어떻게 하면은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역별 특징인데요. 쭉 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실행 역량, 인지 역량, 신체 역량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수리 영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직무를 몇 개로, 5개로 구분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추리랑 추리랑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인성검사는 다른 회사 인성검사랑 거의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요. 이제 인적성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인적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요. 저는 시간이에요. 인적성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일단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강의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여러분한테 한 문제에 10분씩 준다? 그럼 이거는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풀어서 맞췄어. 그럼 내가 이 문제 맞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췄다는 얘기는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문제를 최소 시간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가능하면은 그 문제를 이 문제를 푸는데 몇 분 정도가 걸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은. 어떤 분은요, 만약에 2, 3분이 걸려서 그 문제를 맞췄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5초 만에 그 문제 포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2, 3분 걸려서 그 문제 푼 신보다 5초 만에 그 문제 포기하고 넘어가신 분이 그저 더 잘한 거고요. 내가 3분 만에 풀어서 맞췄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옆에서 한 30초 만에 풀어서 맞췄어요. 그러면은요, 그 3분 만에 이 문제를 푸신 분은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왜요?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2분 30초가 더 걸린 거죠. 그러면은요, 시간을 그만큼 소모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틀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췄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부할 때도 내가 얼마 만에 최단 코스로 가서 이 문제를 풀었느냐. 그죠? 그게 여러분의, 그죠?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데요. 뭐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전략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꼭 정확하게 뭐예요? 시간을 재서 풀어봐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뭐예요? 실제 그 시험장이랑 똑같은 시간에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취업 시즌이 되면은 시차가 완전히 바뀌어요. 유럽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3시, 4시에 자고, 그죠? 11시, 12시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만약에 시험이 오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이오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며칠 전에 그 인적성 시즌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요, 원상 복귀시켜 놔야 돼요. 한 1주, 2주만이라도. 여러분은 아직 젊고, 그죠?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시차 적응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어떻게 한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좀 바꿔주신 다음에 시험장에 꼭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일단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각 문제 유형별로 파해법이 있거든요. 파해법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 유형을 그저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시험장이라면 어떻게 푸는 게 합리적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은요. 분명히 그저 공부 안 하신 분보다는 공부를 안 하신 분보다는요. 훨씬 강점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 소개를 좀 안 드렸는데 저는 강사 류병주고요. 지금 위포트에서 인적성 전문 강사로 지금 일한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특허법인에서 대표 변리사로도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허 쪽이나 상표 쪽도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대치동에서 과거에는 수리 논술, 수리 강사로도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덕분에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커리어를 갖고 있고 저도
삼성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엔지니어로. 그리고 그 전에 뭐 인턴으로도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삼성 인턴 1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랑 좀 인연이 좀 많고요. 뭐 저도 인적성 시험을 받고 그래서 좀 잘 봐서 인적성 시험 출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공대 출신이고요. 이렇게 제 간단한 자기 소개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 소개입니다. 강의는 일단은 뭐 OT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수리랑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뭐 실행 역량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시간 단축이랑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킬 위주, 그리고 기본기도 놓치지 않고 좀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계획은요, 일단은 지금 OT 고득 전략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통 강의거든요. 공통 강의인데 응용계산의 기초 이론하고요. 자료에서 계산 노하우인데요. 자료에서 계산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배우냐 안 배우냐 따라서 자료 해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리 쪽을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응용계산이 좀 부족하시다. 그럼 이 강의 듣고요. 이 강의 말고도 뭐 SOS 기초수리라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리만 계속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에 대한 좀 기억을 좀 잃어버린 기억을 제가 좀 찾는데 도와주신 강의가 있거든요. SOS 기초 수리 강의요. 그래서 약간 수리가 많이 부족하신 분은요, 그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SK 같은 경우는 수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고 SK를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리가 부족하신 분은요. 그 다음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직무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문제, 그리고 공통으로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그죠? 직무 쪽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실행 및 심층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